결혼하자 맹꽁아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이 드라마도 스캔들 드라마처럼 의문의 사망 사건을 하나 포함하고 시작한 드라마인데요. 바로 구단수의 아버지 구혜준의 사망 사건입니다. 구혜준을 해칠 만한 유력한 인물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오드리의 아버지 오광식이 구혜준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려 죽었고 오드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끝이 났다며 텅 빈 빈소에서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드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폭행과 사기를 일삼아서 경찰에 쫓겨다니는 것을 자주 보고 자란 것 같은데요. 오드리가 사랑한 남자 구혜준에게도 수시로 찾아와서 돈을 뜯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스그룹 황익선은 오드리가 구혜준 옆에 있으면 오광식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드리를 구혜준과 구단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접근 금지 각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 각서의 내용은 오드리가 아들 구단수와 구혜준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과 구단수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드리는 구단수가 어릴 때 비가 오던 날 밤에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구단수를 만나지 못하고 혹시나 아버지가 찾아올까봐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머니와는 연락을 하고 살았었는지 밤한개 단란주점 양마담이 오드리의 엄마였고 양마담이 죽은 뒤에 오드리가 밤한개를 상속받아서 현재는 티파니 수선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드리의 엄마 양마담은 밤한개를 운영하면서 동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동네 여자들은 오드리가 양마담의 딸인 줄 처음엔 모르고 새로 이사온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오드리 수선집이 아저씨들한테 인기가 높아지자 동네 여자들은 오드리를 수상하게 생각했고 양마담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나자 오드리를 단체로 욕을 하고 몰아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드리는 동네 아줌마들의 등살도 등살이지만 황익선의 비서인 서덕수가 아버지 장례식에 찾아와서 아들에 대한 접근 금지 각서가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서울을 떠나라고 강요를 하는 바람에 동네를 떠나려는 마음도 먹었지만 구단수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심지를 굳게 먹고 계속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드리는 사실 구단수가 자기 아들이라고는 생각한 적 없었는데 맹공이에게서 구단수의 어릴 때 이름이 건이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꽃산 마을에 살았다는 것과 오드리가 직접 만들어준 토끼 인형을 구단수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구단수의 할머니 황익선은 구단수를 꽃산 마을에서 데려오면서 이름도 바꾸었는데요. 황익선은 더러운 집구석에서 지어진 이름은 지워야 마땅하다며 구단수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를 바랬고 구혜준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아선 안 된다며 철저하게 오드리의 존재를 구단수가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드리는 자기가 버리고 온 건이가 아직도 구혜준과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구단수가 맹공이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고 서덕수를 만나 물어볼 수도 없는 처지여서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오드리는 아들을 만나면 입혀줄 생각으로 셔츠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셔츠를 버리려던 순간에 구단수가 자기에게 달라며 입어보았고 역시나 오드리가 생각한 대로 구단수의 몸에 딱 맞았습니다. 오드리는 구단수만 보면 구혜준이 떠올랐고 구단수가 서덕수와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한 후로 구단수가 건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맹공이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드리가 구단수를 계속 보고 살려면 서덕수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데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드리가 언제까지 서덕수의 눈을 피하고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네 아줌마들의 입이 얼마나 싼지. 거기다가 오드리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정주리는 오드리가 양마담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정주리가 서덕수의 아내이고 동네 아줌마들 못지않게 입이 싼 사람이라 서덕수에게 오드리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드리는 아버지 오광식이 죽었으니 더는 구혜준과 구단수를 괴롭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안심하고 있는데요. 오드리는 구혜준이 그동안 재혼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구단수가 왜 혼자 살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절대 구단수에게 들키면 안 되는데 구단수가 노래를 부를 때나 구단수의 방에서 토끼 인형을 볼 때마다 과거가 생각나서 울컥해지고 감정이 흔들리니 구단수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드리는 구단수가 피를 흘리는 환자를 보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구단수는 자신에게 그런 증상이 생긴 것은 아버지가 죽은 날부터라고 맹공이에게는 말해줬지만 오드리는 구단수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구혜준이 죽은 줄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구혜준이 죽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분노와 미안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원래도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드리가 더 잘해주고 있다고 느끼는 구단수도 오드리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할 텐데요. 41화에서는 오드리의 정체를 맹경태도 알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드리는 맹공이가 정직원이 되어서 축하 파티를 연다고 해서 강명자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오드리는 구단수가 건이인 걸 알고 난 다음부터 강명자네 집에 구단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고 구단수에게 자기가 만든 반찬을 먹어보라며 집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맹공이가 전화를 받는 동안 오드리는 혼자 구단수의 방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역시 토끼 인형을 발견하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 토끼 인형은 오드리가 건이에게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었는데 건이는 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오면서 그 인형을 떨어뜨리고 왔지만 맹공이는 그 인형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구단수에게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구단수는 자기 방에 들어와 토끼 인형을 들고 있는 오드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주인도 없는 방에 혼자 들어오셔서 제 물건을 만지세요? 지난번에도 이 인형에 손대시더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구단수의 얼굴이 심각하게 일그러진 것을 본 오드리는 단수씨 미안해요. 공희씨가 단수씨 방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토끼 인형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미안해요 하고 말하자 구단수는 제 방은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왜 굳이 제 방을 보려 하신 거예요? 하는데 오드리는 그때는 단수씨가 아파서 경황이 없었어요. 공희씨가 옥탑에서 단수씨랑 산다고 해서 궁금해서 와봤는데 내가 실례한 건가 봐요. 하자 구단수는 실례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인형은 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자 오드리는 단수씨에게 무척 소중한 인형인가 봐요. 미안해요. 하자 구단수는 무척 소중한 거지만 무척 미운 인형이기도 해요. 제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준 거거든요. 그 사람 얼굴이 이제는 생각도 나지 않는데 가슴속에는 아직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인형을 보고 가끔 화풀이를 해요. 구단수의 말에 오드리는 속으로 건아, 엄마가 만들어준 인형을 보고 날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날 원망하고 있었구나. 건아 미안해. 너한테 속 시원히 털어놓고 내가 왜 떠났는지 이해를 시켜주고 싶지만 널 버리고 떠난 사실은 분명한 것이니까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나 마찬가지겠지. 엄마도 사정이 있었다는 말을 하지는 않을게. 어린 네 가슴에 이렇게 한이 맺혀 있다니. 나는 엄마 자격도 없는 거겠지. 오드리는 다시 구단수를 바라보며 단수씨 미안해요. 앞으로는 단수씨 허락 없이 이 방에 들어오지 않고 이 인형도 만지지 않을게요. 나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다면 사과할게요. 하자 구단수는 저 혼자 있고 싶은데 이만 나가주시겠어요? 구단수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나오는 오드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은데요. 맹공이는 오드리가 급히 집에 가버리자 구단수에게 와서 따집니다. 이봐 구단수, 너 오드리 사장님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하자 단수는 맹공이 너도 나가라. 나 혼자 있고 싶다. 하자 맹공이는 지금 혼자 있고 싶은 건 나거든. 나 약이라도 먹어야겠어. 억지로 이것저것 집어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 아주 뱃속이 난리 난 것 같아. 너까지 이중으로 내 맘 불편하게 이럴래? 오드리 사장님이 왜 갑자기 가신 거냐고. 하자 구단수는 맹공이 너 아무나 내 방에 들이지 좀 마.
난 내 물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막 만지는 거 싫단 말이야. 특히 토끼 인형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자 맹공이는 야 구단수 네 몸뚱이가 뭐 금덩어리로 된 몸이냐? 그리고 오드리 사장님이 아무나야? 그리고 너 이 토끼 인형 내팽개치고 서울 갈 때는 언제고 따지고 보면 이 토끼 인형이랑 산 세월이 내가 너보다 더 많아. 내가 주인이나 다름없지. 넌 어린애도 아니고 오드리 사장님이 이 인형 잠깐 구경하셨나 본데 그냥 발끈해서 또 말실수한 거네? 너 그러면 안 돼. 언제는 오드리 사장님이 만든 셔츠 딱 맞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너도 참 알다가도 모를 성격이다. 나도 오늘 꿀꿀해서 너랑 계속 이야기할 기분 아니니까 네 기분은 네가 알아서 풀어라. 하자 구단수는 맹공이 차라리 우리 둘 다 회사 때려치자. 그 그지 같은 회사 안 다니면 그만이야. 인재를 보고도 나 몰라라 하는 회사에 더 있어봤자 뭐가 나오겠어? 하자 맹공이는 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떠나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데 너 나가봐라. 널 받아줄 회사가 몇이나 있는지. 이렇게 참을성 없는 직원, 이전 회사에서 오래 못 버티고 나왔다 그러면 아무도 널 채용하네. 나는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부터가 신기할 지경이야. 너 빽있니? 아니잖아. 나도 지금 무지 열받고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엄마 아버지 얼굴 보면 현실이 느껴져.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거. 하자 구단수는 아니야. 난 내일 당장 사표 쓰고 말 거야. 내가 동대문 가서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해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불공평한 회사에 다니는 것보단 속이 편할 거야. 구단수의 말에 맹공이는 혀를 끌끌 차며 야, 너 돈도 없잖아. 네가 무슨 재주로 점포를 얻냐? 그리고 넌 정직원 따기 실패한 내가 열을 내도 내리리지. 네가 더 열을 받고 사직서를 낸다는 게 말이 돼? 너는 착실히 회사 다니기나 해라. 맹공이는 한심하다는 듯이 나가버렸고 구단수는 오드리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 나한테 옷도 선물해 주신 분인데 나는 왜 저 인형만 보면 기분이 뒤집히냐? 사과를 드리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구단수는 맹공이에게 오드리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를 하는데 사장님, 아까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계신지 제가 찾아뵙고 사과드리려고요. 하자 오드리는 아니에요 단수씨. 단수씨 마음 나는 다 이해해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도 너무 늦었는걸요.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구단수는 다음날 오드리 수선집을 찾아가는데 오드리는 구단수를 볼 때마다 반가운 마음만 들 뿐입니다. 구단수는 사과도 드릴 겸 저도 제 옷 좀 맡기려고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 인형 제가 너무 아끼던 거라 실수를 했어요. 하자 오드리는 단수씨는 마음이 참 여린가 보네요.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썼는데 말해요. 수선 맡긴다는 옷은 이 양복이에요? 하자 구단수는 네. 아버지 뵈러 갈 때 입으려고요. 구단수의 말에 오드리는 그제야 안심을 하는데 속으로 혜준 씨가 살아있었어. 참 다행이야.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겠지? 하는데 왜 구혜준이 구단수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오드리는 구단수에게 근데 아버지랑은 같이 안 사나 봐요. 어디 계시길래? 하자 구단수는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데 아, 사정이 있어서 멀리 계세요. 하자 오드리는 내가 또 괜한 걸 물었나 봐요. 아무튼 내가 잘 수선해 놓을게요. 단수씨 아버님은 단수씨 같은 아들 있어서 너무 든든하실 것 같아요. 하자 구단수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요. 하는데 오드리는 그래서 아버지랑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닌데. 오드리는 말실수를 해버리는데 구단수는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하고 묻자 오드리는 아니요, 단수씨 보니까 단수씨 아버님도 좋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 헛나왔네요. 하고 얼버무립니다. 구단수가 가고 난 뒤 오드리는 양복을 꺼내보는데
아니, 혜준 씨를 만나러 가는데 왜 이런 상복 같은 옷을 입고 가는 거지? 누구 상가집에 같이 가기로 했나? 혜준 씨가 건이 어릴 때는 뭐든지 받아주고 이뻐해줬는데 하수까지 시킨 거 보면 건이 교육을 단단히 시키려는 건가? 그래도 큰일 있을 때는 이렇게 같이 가는 거 보면 아직 둘 사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네. 누구 상가집인지는 모르지만 따라가 보면 멀리서나마 혜준 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보고 싶어 혜준 씨. 한편 구단수는 맹공이를 정직원에 뽑지 않은 황익선에게 실망하여 회사를 관두려고 하는데 사직서만 달랑 놓고 회사에 나오지 않자 서민기는 전화를 걸어 재촉을 합니다. 구단수, 너 그렇게 나가서 영영 출근 안 할 거야? 왜 이렇게 네 마음대로야? 만나서 얘기하자, 얼른 나와. 하는데 구단수는 나는 그딴 회사 필요 없다고. 뭐든지 할머니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회사. 말단 직원 등골 빼먹기나 하는 회사 다 필요 없어. 하는데 서민기는 구단수를 만나서 너는 모든 게 다 쉽구나. 누구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얼음판 걷듯이 회사를 다니는데 너는 네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이 회사가 할머니 회사라서 너는 참 좋겠다. 너 지금 힘들다고 유세하는 거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 하자 구단수는 나는 불공평한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아. 도대체 누구를 위한 회사인지 모르겠어. 강진아 팀장을 위한 회사인가? 하자 서민기는 그게 뭐 어때서? 너 강진아 팀장이랑 결혼할 거라며. 뭐가 문젠데? 하자 구단수는 나 강 팀장이랑 결혼하네.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 서민기는 뭐? 결혼을 안 한다고? 강 팀장도 동의한 거야? 하자 구단수는 강 팀장 동의는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거니까. 하자 서민기는 너 결혼이 장난이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하자 구단수는 장난이 아니니까 나 그만 장난치고 제대로 결혼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말이야. 난 강 팀장은 사랑하지 않거든. 구단수의 말에 서민기는 어이없어 합니다. 구단수는 아버지 산소 나가서 기분을 달래려고 하는데요. 구혜준의 묘지 앞에 누운 구단수는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아빠, 나 할머니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어. 할머니 뜻을 따라 살기로 아빠 앞에서 약속을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서 말이야. 할머니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아빠랑 내가 싫어하는 일만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걸까? 아빠, 엄마는 어디 있는 걸까? 아빠는 그곳에서 다 보일 거잖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나는 엄마가 너무 미워. 왜 아빠랑 날 두고 떠났는지 용서가 안 돼. 한편 오드리는 구단수가 왜 검정 양복을 손질해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맹공이에게 물어보는데요. 저기 공희씨, 단수씨 오늘 출근했어요? 하자 맹공이는 단수 요즘 출근하네요. 회사 때려치려나 봐요. 하자 오드리는 회사를 그만둬요. 아니 왜요? 단수씨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하자 맹공이는 단수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단수한테 무슨 볼일 있으세요? 하고 묻자 오드리는 아니, 볼일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수씨가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면서 나한테 양복을 하나 맡겼었는데. 검정 양복을 맡겼지 뭐예요. 단수씨가 아버님이랑 같이 누구 상가집에 가는 건지 궁금해서 혹시 공희씨가 알고 있나 해서 전화한 거예요. 하고 묻자 맹공이는 아, 사장님은 모르시죠, 참. 단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단수가 어렸을 때 꽃산 마을에 살던 때요. 맹공이의 말에 오드리는 충격을 받는데 혜준 씨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드리는 눈물이 터졌고 맹공이는 당황해서 단수 아버지를 아세요? 하고 묻는데 오드리는 공희 씨는 알아요? 단수 씨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면 나한테 좀 알려줘요. 제발. 맹공이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한테 여쭤보고 알려드릴게요. 엄마는 아실 거예요. 맹공이는 전화를 끊고 강명자에게 구단수 아버지의 묘소를 물어보는데 강명자는 수선집 사장이 단수 아버지 묘소를 찾는다고. 아니 왜? 하고 묻자 맹공이는 그거야 난 모르지. 단수가 양복을 맡겼나 봐. 단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몰랐다가 나한테 얘기 듣고 놀라신 모양이던데 내가 괜히 말했나 봐. 하자 강명자는 하여튼 오드리는 네 고모 말대로 오지랖이 맞나 보다. 남의 가정사에 저렇게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네 할머니 말고는 첨이다. 네 할머니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신발 벗어주고 왔을 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 줄 아니? 내가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 수선집 사장도 딱 네 할머니랑 같은 사람이야. 단수를 그렇게 챙기더니 충격을 받았나 보네. 묘소 위치 알려드려라. 그렇게 궁금해하니 말이야. 맹공이는 오드리에게 구해준 묘소를 알려주는데 오드리는 다급하게 묘소를 향해 갑니다. 구해준의 묘소 앞에는 구단수가 앉아 있었고 절망에 빠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오드리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걸음을 떼봅니다. 구단수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며 고개를 돌리는데 오드리가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앞에 서고 오드리는 묘비명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맙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구단수는 쓰러진 오드리를 안고 오는데 오드리는 깨어난 뒤 구단수에게 자신이 엄마라는 것을 밝힐까요? 자신을 버리고 간 오드리를 구단수는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해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